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입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오라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이 피켓을 들고 있었거든요. 좀 문구가 눈에 띄어서 해봤고요. 오늘도 물밑 협상이 진행됐는데 성과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얘기가 잘 안 됐어요 오늘?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 회동이 안 열렸습니다. 만나지도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회동 제안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려서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다라면서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돌아갈 수 없다라면서 백기투항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여당은 주말까지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계속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결국 계기가 마련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국회를 소집하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뭐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정치권이 좀 극단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라고 지금 표면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단독 소집이라도 언급되는 거는 지금 추경도 급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이제 추경이 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보면 이미 너무 늦어졌고 그래도 6월 초순에는 국회에서 이 추경이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소방관 국가직화 논의 이런 것들도 주요 현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소집을 하게 되면은 국회 자체는 열릴 수가 있겠지만 안건 처리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해법이라는 게 또 사실이죠. 네. 자유한국당은 백기투항은 안 된다. 그럼 명분을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사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두 번째가 이제 서훈 국정원장 문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강효상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 방탄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를 하는 그런 방안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잘잘못을 따져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를 했다고요? 오늘 4.27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서 판문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예. 여기서 또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식량 5만 톤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재차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려진 대로 자유한국당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국면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문제 제기할 이럴 거리가 있어야 사실 또 국회 복귀 명분을 백기투항이 아닌 형태로 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잘 어떻게 시퀀스를 조정을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져볼 만해서 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2라운드입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일단 의결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조가 지난 27일부터 주총 장소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사측이 한마음회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에 막혀서 이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오전 10시 반에 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 고시를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 총 주식의 72.2%를 가진 주주들이 쭉 참석을 했고요. 분할 계획안 승인은 참석 주식수의 99.9%가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주주총회 장소 바꾼 것 법적 문제 논란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당일에 주총 장소를 변경해도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요.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소 변경을 공지를 한 거냐, 그다음에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제공한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의 노조는 이 부분에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주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원상 회복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반발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서의 법적 조치와 별개로 6월 3일 8시간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결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의 다음 단계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현장 실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거제 옥포조선소의 6개 출입문에 실사 저지 투쟁단 등을 배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또 다른 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뭐 정부 탓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양사의 합병은 결국 정부의 의중이 실려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노조와의 진통 이런 게 나오니까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 이런 비판이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점거와 폭력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러다가는 산업 자체가 몰락하고 일자리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노정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나저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 이건 외국에서도 심사 받아야 한다면서요? 지금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합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독점 논란 이런 것 등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쟁 국가들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기업 결합 심사를 지금 특히 엄격하게 하는 데가 유럽연합이어서 걱정이라고들 하거든요. 실제 지난 2월 달에 유럽연합이 세계 2위의 철도 차량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하고 3위인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 사업 합병을 또 불허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양사 합병의 부정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최근에 드러낸 바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걱정거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국제 의결권 자문회사 등이 이번 물적 분할안에 또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런 분석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